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궤적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민수 씨는 올해 40 중반을 넘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동기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누군가는 운 좋게 투자에 성공해 큰 부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신은 여전히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회사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수 씨를 진짜 괴롭게 한 것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성실함은 왜 보상받지 못하는가라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원망했고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불운한 환경과 인맥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수 씨를 잠 못 들게 한 그 무력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은 무지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 그러지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새벽의 어스름을 뚫고 가장 먼저 차가운 대기를 가르는 이슬의 성실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연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계절은 소리 없이 찾아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바닷물은 정해진 시간에 밀려왔다 쓸려나가며 해안선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비명이 아닌 뿌리의 깊이로 자신의 생존을 증명하며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찬란한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대자연의 섭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큰 대야에 받듯 매일의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조선 후기 실용주의 철학의 정점에 서 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낯선 땅 강진의 허름한 주막집 방 한 칸에 갇혔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거대한 불행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그 좁은 방을 세상에서 가장 넓은 연구소로 바꾸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약속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이었죠.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배객이라는 현재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학자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매 순간을 성의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지필에 몰두했는지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를 바로잡을 법도를 정리했고 백성이 굶주리면 농사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현실을 분석하며 배운 것을 즉시 기록하고 실행에 옮기는 태도가 그를 조선의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산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공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고독한 곳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공의 문턱에서 자꾸만 미끄러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약속의 경량화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은 중히 여기면서도 나 자신과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어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오늘만 쉬겠다는 사소한 배신들이 쌓여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는 달리 말하면 오늘은 하지 않겠다. 입니다. 두 말의 태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는 변명의 고착화입니다. 현대 사회와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여 실패할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쉽게 변명하고 쉽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경제가 어려워서 자녀 교육 때문에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변명은 일시적인 위로는 될지언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큰 둑도 작은 물구멍에서 시작하듯 변명은 우리 인생의 시스템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의 부재입니다. 시작은 창대 하나 작은 일 하나를 완결짓지 못하고 다른 새로운 것에 한눈을 팝니다. 99%까지 도달하고도 마지막 1%의 정성을 쏟지 않아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에너지만 소진합니다. 펼치는 것은 큰 뜻을 가지고 펼치고 수행은 관성으로 지속하지요. 하지만 마무리는 다릅니다.
하고자 마음먹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과잉 반응입니다. 타인이 던진 말 한마디에 내 존재 가치까지 통째로 흔들리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입에 달려있다는 공포에서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의 지연입니다. 우리는 유튜브와 책을 통해 수많은 지혜를 접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이식하는 속도는 전류의 흐름보다 느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만이 비로소 당신의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먼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것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7시에 일어나기로 했다면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몸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이 작은 승리가 쌓여야 거대한 운명을 바꿀 에너지가 생깁니다. 둘째, 변명 회로를 해결 회로로 즉각 전환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자책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십시오. 주어를 나에서 방법으로 바꾸는 순간 뇌는 분석 모드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셋째, 작은 일에 지극한 정성을 쏟으십시오. 책상을 정리하는 일, 매일 한 통을 보내는 일조차 성의 있게 마무리하는 태도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넷째, 도모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십시오. 당신에게 큰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5초 안에 실행하십시오. 5초 법칙은 뇌가 변명을 만들어내기 전에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좋은 정보를 얻었다면 그 자리에서 메모하거나 즉시 관련 업무를 시작하십시오.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머릿속의 소음일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인연과 상황은 계절처럼 한시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 곁에서 멀어지는 이들을 붙잡으려 애쓰거나 그들이 던진 말에 상처받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물줄기가 결국 각자의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궤적이 있습니다. 멀어진 인연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바다에서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당신은 당신의 바다를 더 깊고 푸르게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성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고 변명을 버리며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즉시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이며 당신의 손에는 인생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을 보수하고 운영할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자괴감은 이제 유배지의 낡은 주막집에 남겨두고 오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순간 온 우주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